어떤 하루의 끝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정작 따로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불행해지고 만다는. 이런 마음을 내내 안고 살지 않으려면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잊지 않도록 어디든 적어두어야 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기록해 주세요.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건 곧 하루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혹시 일기 자주 쓰시나요? 제 주변에 내공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을 보면 모두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꼭 나만의 비밀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 일기를 쓰기도 하고 가족과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기를 꾸준히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놓고도 거의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해마다 구입하는 다이어리도 새해 가구만 잔뜩 적혀 있고 그 뒷장은 완전 깨끗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팍팍한데 소소한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딨어? 라는 등등의 핑계로 내가 보낸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 안에서 느낀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저에게 아주 좋은 자극을 준 책이 있었습니다. 휴머니스트 출판그룹에서 발행한 김신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일기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폭넓게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자는 그 기록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이란 단어는 기록할 기와 기록할 녹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고 또 적는 셈이죠. 사전적 뜻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현재에 서서 후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미래로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지금이 단 한 번뿐이라는 걸. 같은 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 기억하고 싶다면 이 순간을 적어서 미래로 붙여두어야 한다는 걸.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할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순 없으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해지겠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기만의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겪게 됩니다. 하루가 촘촘해질 테니까요. 기록해둔 지금은 분명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려줄 테니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기록은 적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 어떤 식으로든 순간을 붙잡아 두려는 모든 시도를 기록이라 여기며 썼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3장은 일하는 자아로서 기록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4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최대한 기록의 다양한 형태를 담으려 했을 뿐, 제가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것도 모두가 이렇게 종류별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록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고 삶이 건네는 사소한 기쁨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책은 나의 일상이나 감정, 그 외의 소중한 기억들을 그때그때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옷장 속에 잘 정리된 옷들을 보면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바로 구분할 수 있듯이 나에게 힘이 되는 기억들을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억 정리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일기든 사진이든 간단한 메모든 나의 일상의 기록들은 내가 더욱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스친 것들 기록하기.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서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다른 데 신경 쓸 틈 없이 일을 하고 다시 버스나 지하철에 끼어 퇴근을 하고 저녁을 해먹고 나면 저무는 하루. 그러다 보면 생각하기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내 일상을 더 잘 꾸려가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마음을 놓쳐버린 건지 알 수 없어지곤 하지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그냥 나는 원래 기복이 심해라는 말로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나는 일희일비하는 인간이야. 이유 없이 우울해져.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좀 가벼워졌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정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았어요. 삶에는 당연히 일희가 있다면 일비가 있기 마련인데 매일이 좋기만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일희를 챙기는 만큼 내가 느끼는 일비의 순간, 그 마음 또한 알아채야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덮어버리려 하는 것, 밀어서 뒤로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쪽만 사는 삶일 테니까요. 나니까 당연히 나에게 제일 잘해줄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삽니다.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죠. 힘들다고 찾아온 친구의 고민은 몇 시간이고 들어주면서 내 고민은 쉽사리 잠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힘든 마음이 알아서 괜찮아지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남에게 하는 만큼도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걸까 하고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던 시절, 그제야 시시때때로 범람하던 우울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내내 그저 기복이라 불렀던 마음 상태가 실은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오래되고 좁은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벽장 안에 밀어넣고선 더러 손님이 올 때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맞이하곤 했습니다. 남들한테 괜찮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때로는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흔한 취향과 가벼운 농담으로 채운 방에선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니 마음 안쪽에 엉망인 벽장을 두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기도 했습니다. 벽장 속의 문제들은 언제든 쌓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리란 걸 모른 채로요. 그때 저는 마음을 돌보는 데 서툴렀던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찾은 방법 중 하나가 일기쓰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곰곰이 관찰해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 내리막길을 구르는 돌처럼 바삐 살 때, 가만히 앉아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고여 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할 때 어김없이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 마음을 돌본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가끔 충분히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 흙탕물이 가라앉듯 하루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난 뒤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5년 다이어리와 별개로 마음의 일에 대해 적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맑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씨부터 기록하듯이 내 마음의 날씨 또한 살피고 기록하는 셈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날씨처럼 내 마음에도 순간적으로 생겨난 감정들과 문득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날씨를 묘사하듯 써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없는 웃음으로 넘어가려 한 순간이나 대충 애두르던 감정 속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년 다이어리처럼 매일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기장과 마주 앉은 날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날입니다. 어른은 누구나 낮 동안 적당히 잘 지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일기장 앞에 다다라서야 한숨을 쉬듯 나오는 마음이 있죠.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낮 동안 적당한 곳에 숨겨뒀던 마음을 일기장은 다 들어주니까요.
사회적인 자아가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거추장스러운 감정 같은 건 미뤄두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웃는 낯으로 마주해야 하는 타자들이 있을 때 마음일랑 감추는 게 유리하니까요. 어쩌면 그것을 사회생활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서운했는지,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서글퍼졌는지, 실망스러웠는지, 창피했는지, 그 감정을 알아채야 하는 사람도 돌봐야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니까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마음에 일었던 미세한 파동을 눈치채기 위해서는 무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창에 짧게 메모를 남겨두곤 합니다. 진짜 나에게 거는 대화인 셈이에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일기장 앞에 앉아 그 단서를 다시 펼쳐보고 언어화해 봅니다. 이렇게요. 그날 회사에서 들은 말에 왜 날이 섰을까? 일에 대해 말한 건데 그게 마치 이 일을 한 나를 공격한 말처럼 느껴져서였을까? 일과 나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여전히 일과 나를 동일시하곤 한다. 일은 내가 아니다. 나도 일이 아니고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더 못난 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연스레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반사적으로 질투를 느끼는 사람 같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인 척 하려는 거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신의 이런 점이 대단해 보인다고 칭찬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묻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품고 있는 질투심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부러움을 갖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짧게 메모해두지 않았다면 후에 그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저 알 수 없는 불쾌함만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20대 내내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별로인 나를 데리고 별로인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정말 별로인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서 늘 헝클어진 마음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뒤늦게 시작한 이런 일기 쓰기는 어쩌면 나라는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유심리학자 김영하 교수는 나와 잘 지내는 연습에서 우리 모두에게 제목 그대로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계속 남과 잘 지내는 방법만 고민할 뿐 정작 나하고 잘 지내는 방법은 모른 채 살아간다고요. 그걸 제 식대로 옮기자면 내가 나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 같아요. 드문드문 마음의 날씨를 적어오는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말하다 보면 안 보이던 내 감정이나 문제가 점점 언어를 갖고 선명해질 때가 있죠. 말하는 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마음도 있고요. 일기는 그렇게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주는 대화인 셈입니다. 매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훗날 돌아볼 기록이 과거를 반성하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와 마주 앉는 시간을 꾸준히 보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인생에서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쓸데없이 힘을 빼지 않도록 반대로 내게 중요한 것들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내게 닿은 좋은 말들을 적어두기. 돌이켜보면 사람들 앞에서 고장난 형광등처럼 떨어대고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아껴야 할지 몰라 남의 눈치부터 보던 지난날의 나를 키운 건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지던 순간이 나를 키웠다고 해야겠죠. 누군가가 나를 실제의 나보다 좋게 말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내 안을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서 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말해주면 그 꽃이 정말 거기 있는 것만 같았고 그 꽃을 잘 가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닿은 좋은 말을 믿으세요. 사정도 모른 채 쉽게 하는 충고는 있고 상처되는 말은 접어두고 듣는 순간 여러분을 조금쯤 쑥스러워지게 했던 그 좋은 말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말고 무엇이 될지 모를 씨앗이 있다고 믿으면서요. 몇 해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학생 기자들을 뽑는 면접 자리가 잦을 무렵이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무언가에 실패한, 아니 자신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면접의 당락으로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쓰다 보니 한편의 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글은 쓰고 난 뒤 깨닫기도 합니다. 그랬구나.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며칠 동안 만난 면접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 쓰고 보니 그건 사실 20대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좋은 말을 필요로 하고 있던 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 뒤로 제가 들은 좋은 말들을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쉽게 잊히니까요. 나중에 들춰보면 내가 그때 이런 말을 들었구나. 누군가 건넨 이 말을 징검다리처럼 딛고서 한 시절을 건넜구나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힘든 날 열어보는 것만으로 차츰차츰 기운이 차오르게 하는 비밀 노트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적어둘 말들이 꼭 대단한 것일 필요도 없고 100%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많은 말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에 좀처럼 감정 표현을 않던 친구가 생일에 드물게 써준 편지를 읽을 때, 누군가로부터 뜻밖의 칭찬을 들었을 때,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환대할 때, 모르는 이가 댓글로 응원을 남겼을 때, 쑥스러우면서도 마음이 환해지고 마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 말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죠. 나도 믿지 못하는 내 미래를 믿어주던 말, 나도 모르던 내 장점을 반들반들하게 닦아 보여주던 말, 다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 순간에 너무나 필요했던 말, 그 말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 말에 잠시 기대는 순간 주저앉아 있던 우리 마음은 무릎을 펴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해보자. 살아보자. 좋은 말들을 닮아보자. 하고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쯤 고개 끄덕이고 있을 분들은 아마도 남에게는 관대해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분일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일지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말들을 들려주기로 해요. 책상 위의 화초에게 햇볕과 물을 주듯이 내 마음이 시들지 않게 가꿀 수 있는 양분들 역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내가 누군가의 말에 힘을 얻었듯이 그런 말을 돌려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저만 해도 표현하는 데 서툰 편이어서 마음속에 도단한 말을 그냥 마음에만 두는 걸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일부러 더 바깥으로 꺼내려고 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새로 자른 머리가 잘 어울리는 동료에게 머리 잘 어울려요 말하거나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엔 카페 문을 나서기 전에 용기를 내어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버라고 생각했던 행동이에요. 좋았던 글이나 그림이 있으면 작가의 SNS 계정을 찾아가 잘 봤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요. 좋은 줄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자신이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혼자서 지쳐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마음이 있다고, 방금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세상에 자꾸 그 마음을 말의 형태로 꺼내놓습니다. 말한 저도 잊고 들은 상대도 잊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그 말은 거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문득 지쳐있던 한 사람을 기운나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딛고 일어섰던 많은 말들처럼요. 이 글을 닫는 말로 꼭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 허지원 교수의 책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에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이에요. 책을 읽고 난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렀던 문장. 오늘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지 모를 누군가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노력할 것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천성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토닥여준다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럴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안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알아주면 돼요.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지. 하며 너 잘하고 있지. 잘해왔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내가 알지. 허지원,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빗길에 넘어져서 무릎을 좀 다쳤습니다. 골절은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간 반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휴가 아닌 휴가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감사일기를 써야 할까요? 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